이세돌 구단이 알파고 때 뭐 이렇게 해서 날렸잖아요. 지금은 아마 초단한테 질걸?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죠. 1세를 풍미했지만 지금 국가대표 선수하고 붙잖아요. 집니다. 황영조 선수도 마라톤 대회 나가면 완주를 할까 말까 할걸?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자격을 박탈해서 저 사람들은 금메달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게 산불교호 연구소. 자, 안녕하세요. 오늘 윤회와 신통에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뭐 윤회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신통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할 게 없어요. 제가 개인적인 것까지 조금 약간 섞어서 얘기하면 존재하지는 않는 건 아니 존재 안 하는 건 아닌데 딱히 쓸모가 없는 그런 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윤회론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될 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론은 깨닫기 전까지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게 로또식 윤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윤회를 어떻게 자꾸 생각하냐면 마치 초등학교 가고 그 다음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아니면 이게 이제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꺾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런 식 윤회론은 인도에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런 윤회론은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상속되면서 계속 이어지면서 무언가 연결된 결과값이 나오도록 저게 어떤 심리에서 나오는 거냐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안정성, 안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안정의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하나는 불사의 문제, 상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 서로 연결된다. 서로 연결된다. 그래서 상속돼서 그러니까 또 다른 방식의 죽지 않고 인간이 지금 우리는 죽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돼서 소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종교를 모든 종교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사실은 소멸에 대한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유기체는 전부 소멸에 대한 공포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생명이 있는 거는 다 소멸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이상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종교의 이상에는 소멸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천국도 영생이고 이슬람도 영생을 천국에 가면 영생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집트에서 그렇게 미이라가 돼서 죽었다 살았다 해도 걔도 영생을 결국 추구하는 거고 신선도 결국은 영생이 안 죽는 거예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불사에 대한 추구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 열반이나 해탈이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은 그건 영생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데 그걸 완전히 탈피한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힌두교나 바라문교에서 말하는 것도 사실은 버마이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영속하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영속하는 거예요. 계속 존재하는. 그리고 유교에서 말하는 거는 후손을 통해서 영생하는 거고 계속 대를 이어가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종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예요. 그래서 불사에 대한 추구가 있는 거고 불사의 추구 이게 종교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것과 더불어서 있는 게 이제 행복이죠. 행복. 이 불사의 추구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불사 추구가 더 큰 개념이고 행복이 작은 개념이에요. 네가 어떻게 아느냐? 윤회도 불사거든요. 윤회도 불사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천국만 불사가 아니고 지옥도 불사예요. 하지만 그 윤회나 지옥에는 행복이 결핍돼 있죠. 그러니까 행복이 더 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기체는 소멸에 대한 공포가 제일 큰 거고 그 안에서 행복 추구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이상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는 불사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계속 보다 보면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지 실제로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안정적인가 너무 널뛰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오늘하고 내일이 너무 막 바뀌어.
어떻게 보면 왕조 국가라고 생각을 해봐. 왕조 국가라고. 근데 그 연상호 같이 약간 또라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오늘은 너 굉장히 잘했어. 그래서 벼슬을 올려줘. 그 다음날 멸문이야. 멸족시켜버려. 이게 완전 사이코야. 그러면 사람들이 안정성에 대해서 안정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단합해서 죽이죠. 그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 기준을 내가 선을 안 넘으면 나는 계속 유지돼라고 하면 사람이 납득을 하는데 그 선이 뭔지를 모르겠어. 쟤는 완전히 무슨 그냥 또라이야. 이러면 그러면 이제 상황이 급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렇게 해서 제거된 게 연산군도 그렇게 제거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공민왕도 맨 마지막에 그렇게 제거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역사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렇게 제거되는 거예요. 근데 공민왕 또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성계가 집권하면서 워낙 커버를 많이 쳐줘가지고 그게 잘 안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한쪽은 또라이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또라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아주 희대의 인물이 또 한 명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사도세자 같은 사람 두 가지의 극단적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도세자를 정조가 계속 쉴드를 쳐주려고 했지만 기록에 보면 왕궁에서 죽인 사람만 한 100명이 넘어. 이게 약간 눈깔이 돌아가면 사람 죽이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결국 선을 넘으면 죽게 되는 거죠. 제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정성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윤회가 널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결된다. 그러니까 나는 인과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인과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해 간다. 아니면 내가 여기서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몇 년 전에 비트코인 샀으면 이러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들이 다 살 때 사가지고 지금 개박살이 났어요. 빼도 박도 못하겠고 아주 미치겠어요.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거지. 근데 이런 윤회론은 이 두 가지의 방어 기제 때문에 최근에 발생한 윤회론이고 원래 인도 윤회론에는 이런 게 없어요. 이거는 최근에 만들어진.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식의 연속적 윤회론을 얘기하는 게 실제로는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하고 난 뒤에 인도의 신비주의에 물이 들어요. 일부가 그게 이제 신지학회 같은 거고 그런 데서 만든 게 이런 식 윤회론인 거고 그리고 걔네는 또 여기서 뭐 하냐면 이 안정성에 한 플러스 알파를 줍니다. 그래서 백은 없다. 앞으로만 갈 뿐이지 백은 없다. 마치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학력이 떨어져도 그러니까 머리가 떨어져도 다시 중학교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박사라고 하더라도 그게 옛날 박사지. 예, 지금은 그냥 쩔이에요. 연세 드시면 쩔이야. 뭐가 있겠어.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 때 뭐 이렇게 해서 날렸잖아요. 지금은 아마 초단한테 질걸? 바둑 초단한테 질걸?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일세를 풍미했지만 지금 국가대표 선수하고 붙잖아요. 집니다. 맞잖아요. 그건 뭐 현역에서 은퇴를 했고 지금 나이도 먹었고 그 다음에 안 뛴 지가 기껏해야 이제 그냥 재미삼아 당신이 하던 게 있으니까 재미삼아 타는 정도를 하겠지 막 선수같이 그렇게 빡시게 안 하겠지. 황영조 선수도 마라톤 대회 나가면 완주를 할까 말까 할걸? 지금은? 뭐 1등은 당연히 못하는 거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자격을 박탈해서 저 사람들은 금메달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안전장치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때는 그랬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배웠거든. 근데 지금 제가 구구단을 다 외울 수 있냐 모르겠어. 나 안 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그게 올바른 솔직한 대답이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안 되는 분 숱합니다. 그런 그 사람을 우리가 너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야 라고 말하진 않거든. 야, 너 초등학교 졸업한 거 다 날리고 너 1학년이야.
넌 유치원 쪽으로 하자. 이렇게는 안 하거든.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백은 없다. 그래서 언젠가는 계속 앞으로만 진행된다. 이것도 백은 아니에요. 이렇게 가도 백은 아니야. 떨어지는데 왜 백이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능력을 쌓았는데 그거보다 지금같이 못 떨어진다고 해서 그건 내용이 떨어지는 거지 그 자체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걸 백으로는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안전장치를 계속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800년대, 1900년대에 유행한 그때 만들어지기 시작, 1800년대 말 900년대 초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유행하기 시작한 윤회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윤회론은 인도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말하려고 했던 거는 신분제를 강화시키기 위한 윤회론이었기 때문에 바라문은 바라문으로 유래한다. 크샤트리아는 크샤트리아로 유래한다. 바이샤는 바이샤로, 그 다음에 수드라는 수드라로 유래한다. 이런 윤회론을 주장을 했던 거고, 그래서 너네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한테는 안 돼. 라는 신분제를. 그래서 쟤네가 신분제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저런 식으로 세뇌된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신분제가 안 무너지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분제가 완전히 무너졌죠. 신분제가 무너지는 이유와 관련해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일단 생김새가 다 똑같아요. 양반이나 쌍놈이나 그게 그거였어요. 그리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양반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귀족제가 아닙니다. 혈통제가 아닙니다. 그건 능력제고 지위제예요. 그래서 귀족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입니다. 재벌. 아버지가 재벌이면 내가 재벌이야. 이게 귀족제예요. 귀족제. 그 다음에 능력제라고 하는 거는 사장이에요. 삼성의 사장.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재룡 씨는 재벌입니다. 귀족제.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귀족인 거죠.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사장도 그렇게 올라가느냐? 대를 아들한테 물려주느냐? 아니죠. 이건 능력제예요. 그래서 중세 귀족제 고려 때까지는 이 제도가 있었던 거고 조선 근세로 오면 이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대가 3사에 못 들면 양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원보문원 사관원에 못 들면 3대가 연속으로, 그러니까 약간 기회를 주는 거죠. 3대 정도 못 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환의 택리지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북한 쪽하고 전라도 쪽에 양반 없다. 아예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양반이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진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급 공무원, 10급 공무원도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그 양반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사또, 우리 할아버지가 뭐 예전에 사또고 뭐 군수였다는 그 정도급 제대로 안 봐줍니다. 미안한 얘긴데. 예.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굉장히 돈이 많아 라고 말하지만 재벌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뭔 쩔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했잖아요. 전에도 한진에서 그 조연아 씨가 비행기를 백을 시켰지만 그 대한항공을 출발하던 거를 뒤로 가게 하고 뭐 항공기를 멈추고 그래서 큰 사건이 벌어졌지만, 진짜 재벌급 사람들이 보면, 전용기를 타는 재벌급 사람들이 보면 저게 돈 없는 게 약간 바보짓 하고 있는 거다. 저게 개망신을 초래했다. 전용기를 타면 되지 왜 자가용을 안 타고 어디 버스 같은 거 타고 가고 갑질을 해서 저런 문제를 일으켜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한진 정도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진짜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전용기 하나도 없는 바보 같은 것들, 아이고 어디 쩌리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네. 그래서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할아버지가 사또였어요. 그러니까 양반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 어머니가 정당 그런 거 할 때 선거운동 좀 해줬어요. 우리 정치인 아닙니까? 우리 집안이 정치인 아닙니까?
야, 국회의원 정도는 있어야 정치인이라고 하지. 그 알바잖아. 그건 알바. 구의원, 뭐 시의원, 뭐 이러면 그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이지. 정치인이 아닌 건 아니지. 하지만 진짜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사람이 그걸 쳐주나? 막말로 얘기해서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양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에 양반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양반 개념을 그렇게 막 폭넓게 입다시만큼 보면 그러면 다 재벌이야. 절에서도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스님들이 있거든요. 조무소 보살 두고 공양주 보살 둘 정도면 재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 왜냐하면 밥 안 끓여 먹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초하루 보름도 과일도 내가 차려야 되고 장도 내가 봐야 되고 원주부터 주지가 다 혼자서 해. 그러면 종무소는 누가 하느냐? 내가. 밥은 어떻게 먹느냐? 내가 끓여 먹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종무소 보살하고 그러니까 일 봐주는 분하고 기도하는 스님 정도만 있어도 야, 그거 재벌이다. 그거는 쩌리들이 볼 때. 예. 근데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야, 그걸 재벌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 그냥 사는 거지. 사는 거지. 우리도 그런 표현 쓸 수 있잖아요. 부자다 이러면 건물 한 채만 있어도 부자예요. 야, 그거는 진짜 우리 같은 눈높이 낮은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하는 거지. 서울에 가봐. 진짜 양 옆으로 건물들이 쫙 서 있는데 거기 다 주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주인 한 사람들이 다 5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남에 이렇게 한번 그 8차선 도로를 한번 쫙 가면 양옆에 건물이 쫙 있는데 그게 다 500억, 1000억씩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게 근세하고 중세하고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큰 차이점 중에 하나. 그래서 요렇게 신분 안정을 위해서 주장을 했었던 게 어떻게 보면 힌두교나 바라문교에서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네는 맞설려고 하지 마. 그래서 얘네는 지금도 이런 게 세뇌가 돼서 밑에 사람이 밑에 신분이 이렇게 엉겨오지를 못해.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조선이라고 하는 근세 사회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 시험 보면 우리도 양반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피가 결정돼 있는 건 아니지. 재벌로 결정돼 있는 건 아니어서 그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존재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일제강점기도 영향이 컸지만 가장 결정적 영향을 주는 거는 한국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신분제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그래서 한번 다 전란 때문에 이동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공산당들이 내려왔을 때 그런 사람들을 다 죽였죠. 속간했지. 그래서 뭘 얘기할 만한 거리 있는 사람이 없어. 지식인도 죽였고, 그러니까는 그 당시 기득권자들을 대부분 죽인 거죠. 한번 속아졌기 때문에 뭘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죠. 그때 내세웠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으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질화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완전 사라졌고 이쪽은 지금 그게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쟤네는 또 거기에 피까지 있어서 그러니까는 피부색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그래서 피부색이 다르면 백인 흑인 갈등 있듯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저게 완전 통합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큰 역할을 했고 맹자는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맹자가 주장했었던 어떤 혁명가적 기질이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는 매번 반란 일으키는 놈들이 중국에서 했었던 얘기예요. 야, 뒤집어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